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북한이 어제 남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신을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체 조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의도가 뭔지 또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합니다. 홍현익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에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통지를 보낸 이후에 돌연 어제 오전에 우리 측을 향해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한다고 했다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네.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게 바뀐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도 했고 예. 또 실망시켜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그걸로 문제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100%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이 드러나고 또 한 번 이제 국제사회의 망신을 또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NLL 이남에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 NLL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공식적인 국경선 역할을 지금 사실상은 해왔지만 그 지역에 접근하면 북측에서도 출동을 해서 사실은 잘못하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던 이제 남한의 함정들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은 자기네들이 1999년에 그 설정한 서해 경비선에 따르면 그 지역은 자기네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자기네들은 종지부를 찍었는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그러니까 영해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나온다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분명히 짓겠다. 그래서 자칫하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동시에 이제 나온 메시지가 남북한 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대책들도 강구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뭐 우리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큰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단지 명확한 진실이 규명돼서 한국 국방부 아니면은 북한 군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실이 규명되는데 100% 협력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이제 보인 거죠. 자, 그 사과 이후에 나온 첫 메시지인데 말이죠. 근데 이게 발신자 명의가 없어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사과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가 틀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해 문제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한 그런 경고 차원의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건 영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영해 문제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는데 당시에 해군 장악력을 갖고 있었던 유엔군 사령관이 남한의 선박이나 유엔군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설정했고요. 사실상 그것이 이제 지켜져 와서 경계선 역할을 해왔는데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이 그건 경계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해서 1991년도에는 이제 남북한 간의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됐잖아요. 거기 부속 합의서에 보면은 현재까지 관할하던 구역은 상호 존중하되 그러나 서해상에서 경계선이 확정된 게 아니니 지속적으로 이 경계선 획정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경선이라고 남북 간에 합의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99년에 그들은 자기는 더 이남에다 선을 긋고 거기가 자기 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화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NLL 서해 북방 한계선과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서해 경비 개선을 비교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해경에서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NLL을 절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NLL 근방에도 잘 안 가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저 선이 제가 볼 때는 더 그 서해 5도 자체를 더 이남에 서해 경비 개선이 있고요. 그 대신에 5개 섬에 대해서는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박들이 가야 되니까 가는 통로만 좁게 열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저 선 지금 잘못 꺼진 것 같은 건데요. 그 서해 경비 개선이 5선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더 밑에 남쪽으로? 있죠. 아. 네, 서해 경비 개선은 더 밑에 있는데 단지 5개 섬에 갈 수 있는 통로는 조금씩 열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뭐 지금 우리 함정이 있는 건 다 위법인 거죠. 위법인 셈인데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해 그 해상 경계선을 새로 획정할 때, 그러니까 합의할 때 자기네들 협상력 우위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NLL 이남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일단 뭐 우리 측에서는 어제 대통령 주재로 해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네. 북한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답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공동 조사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도자가 사과했으니 공동조사에도 응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 일선에서 그 장병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서 통전부에 통지문으로 보내왔잖아요. 예. 그 내용이 우리 군의 입장하고 상당히 달라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이 일정 부분은 그 각색을 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끝까지 주장하면 쉽지 않을 텐데 어저께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안보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나온 북한에 요청하는 공동조사라는 것이 예. 공동 현지 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조사라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난 북한의 연안에 NLL 이북에 우리 함정과 조사단이 가서 그 지역도 살펴보고 또 그 위해를 가한 북한 병사들도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아, 박항자 씨 살해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요. 일단 자기네 군이 남한에 의해서 대한민국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외국인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남한의 조사단이 들어오게 하는 걸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제안한 게 공동 현지 조사가 아니라 예. 공동 조사인데 각자 자기의 영해 내에서 수색을 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부유물이 찾아지면 우리에게 넘겨달라.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막혀 있는 서해 군 통신선을 연결시켜 달라. 그리고 중국 선박들이 그거를 그 부유물이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한다. 요 세 가지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군이 북한에 가거나 현지를 조사하거나 그 북한 병사들을 탐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만약에 응하면은 저는 그 정도면은 북한이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모자르다라고 예. 하는 분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각자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맞춰보자 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요청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시신 찾는 작업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의 발생 경위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네.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추정해 보면 우리 군이 확보한 정보는 뭐 이분이 뭐 월북인지 아니면 실종된 건지 예. 그 여부도 뭐 공무원증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그다음에 부유물을 뭐 잡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전 계획 없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여부. 예. 그리고 군에서 확보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병사하고 그 공무원하고 얘기한 것을 자체를 들었다기보다 그 들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무선 통신을 우리가 청취했을 가능성이 예. 매우 큰데 예.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분이 북한에 자기는 귀순하겠다 이런 용의를 표명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증거가 되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너 뭐 하러 왔냐, 왜 왔냐, 뭐 누구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북한에 귀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진짜로 월북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그 증거가 좀 부족한데 군에서 조금 그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도 이게 현지 조사까지 했다가는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아마 현지 조사까지는 허용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이제 군 당국의 발표 내용하고 북한에서 지금 밝힌 내용하고 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말씀하신 가지가 것처럼 이제 월북 의사를 확인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시신에 총격을 가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느냐 그 여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시신을 지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색은 하고 있지만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려져야 될지 이게 참 난관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행스럽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상당히 남북 관계 자체에도 진전이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진상이 규명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사살하고 바로 수습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북한에게 요청하고 그럴 때 지금이라도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넘겨달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정보가 맞아서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고 진짜 불을 질렀다면 예. 자기네들 거짓한 게 드러나니까 시신을 수습해도 안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넘겨준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텐데 그 진실 여부 가리기가 어렵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이를테면 우리는 5시간 동안 생존에 있었다. 예. 근데 그 북한은 아예 시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선의 장이 어선이 아니죠. 북한의 그 지역의 그 함정장이 예. 자기 결정으로 그냥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김여정이 6월 달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요. 그 직전에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남한은 이제부터 적이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총참모부에 모든 행동을 할 권한을 이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설사 양 정상 간에 그 친서가 오고 가고 했지만 그러한 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그 지시가 번복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예. 또 하나는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얘기하듯이 북중 국경에 경계에 접근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살포하라, 사살하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렸는데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선의 그 북한 장병들이 사살한 것이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자기 지시를 따른 건데 처벌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는 정말 처벌도 하고 진상 규명도 100% 하고 뭐 국제사회에도 고개 숙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뭐 어제 이제 북한 측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으로 따르면은 시신을 습득하면은 네. 시신을 인도하고 넘겨줄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현재 북한 측에서도 이 시신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현재 지금 총상을 입은 뭐 시신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떠오르지 않고 이제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신 수색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잖아요. 쉽지 않을 거고 조류도 중국 쪽으로 흘러서 중국 어선들이 차라리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얘기가 진실이라면 좀 더 수색 작업에 열심히 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화장했다고 하는 부분은 무고함을 밝히려고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어저께 그렇게 시신 수습을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고 뭐 수습이 되면 인도할 방법과 절차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동조사를 막아보려고
우리도 찾고 있다라고 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이 피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공조할 부분을 논의를 하고 또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국과 공조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김현종 그 청와대 차장도 안보실 차장도 이미 방문한 바 있고요. 그렇죠. 가서 아마 종전선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유엔 연설 전에 갔기 때문에 그것도 상의했을 텐데 만약에 진전이 있었으면 미국에서 거기에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가서 비건 차관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예. 라고 하면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기는 지금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 이제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예. 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오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데 그렇죠. 서울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뭐 최종건 차관도 부임하자마자 또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를 또 벌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미 라인이 총출동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미국 대선 이전에 한반도 정세를 평화 프로세스로 전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환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런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으로서도 대선에서 북한이 10월 10일이 이제 당창건 기념일인데 꺾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륙간 탄도탄을 또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뭐 시험 발사한다든지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서울에 오는데 일본을 거쳐 오고 일본에서 뭘 하냐 하면은 쿼드라 그래가지고 일본, 호주, 인도, 미국 4개국 외무장관회담을 해요. 예.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 가담해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오는 것인지 북한을 달래러 오는 것인지 아마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정 차장에서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